깊어가는 어느 가을날의 아침, TBC 앞에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는데요. 이 설레는 마음을 내내 숨기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버스에 오릅니다. 갈 때마다 한번 또 새롭게 그 1년 스님의 여러 가지 발자취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1년 스님이면 최근에 있었던 3064 헤리티지 투어군요, 이게. 그때 이 프라이데이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촬영팀이 계속 동행하니까 조금 더 예쁘게 나오면 좋겠죠. 삼국유사 이야기 속으로 출발! 안 하신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흔하디 흔하고 뻔하디 뻔한 투어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만추의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빠져들게 되는 삼국유사 속 이야기. 신라 천년의 신비한 역사를 품고 있는 경주에서 아주 특별한 투어 한번 해볼까요? 네, 삼국유사 헤리티지 투어를 위해 TBC를 출발한 버스가 경주 남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일행은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요. 바로 역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해서 아주 낯익은 이름이죠. 나정입니다. 신라 건국의 신화를 품은 곳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기원전 69년의 3월 초하룻날 육부의 촌장들이 자재들을 거느리고 알천의 언덕 위에서 모여서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에 하늘에서 서기가 비쳐 내려오는 곳이 있어서 함께 가보니 이 흰 말이 절을 하고 있던 형상이 있어서 가까이 가니까 말은 길게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자리에는 흰 또는 푸르고 자주 빛나는 그런 알이 하나 있어서 깨보니 그 속에서 옥동자가 있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나정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 옛날 신라인들은 이곳을 하늘과 땅이 만나고 또 천신과 지신이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로 받들어 왔습니다. 투어 출발 장소로 선택된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네, 나정을 벗어나 이제 두 번째 탐방지로 향합니다. 역시나 나정만큼 의미가 있으면서 특히나 이 시기에는 만추의 풍광만으로도 충분히 눈길을 모으고 또 발길을 이끄는 곳인데요. 바로 남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한 창림사 옛터입니다. 이 규모면에서 큰 사찰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창림사는 삼국유사 속 신라 최초의 궁궐로 기록된 장소이기도 한데요. 네, 궁궐은 세월의 풍상 속에 사라지고 없지만 이 남산 일대에서는 가장 크다는 3층 석탑이 당시의 영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궁궐 터에 남아있는 3층 석탑이라면 또 숨겨진 얘기가 많겠네요. 수미산으로 형상화시켜버립니다. 수미산. 우주의 중심에 좁은 의미로 하면은 인도에 있는 설산이고 넓은 의미로 하면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그 수미산 위로는 도리천이 있고 제석천에 있는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도솔천이 있고 하늘나라는 부처의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탑을 수미산으로 기란을 수미산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하늘 위가 하늘나라의 부처의 세계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땅은 부처님이 내려다보고 지켜주는 그런 복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큼 알게 되고 또 아는 것만큼 느끼게 되는 게 여행인가 봅니다. 이 해설을 곁들이면서 둘러보니까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경주가 오늘은 또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앞서 탐방한 두 장소, 나정과 창림사지가 이 신라 역사의 시작과 맞닿아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끝을 알리는 장소에서 투어를 이어갑니다. 네, 바로 포석정입니다. 이 계절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이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포석정에 얽힌 서글픈 사연 앞에서는 모두들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결혼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예식을 삼국 유사나 삼국 사기에 의하면 927년 가을 9월에 견훤이 고불부를 침공했습니다. 고불부 알다시피 영천이죠. 영천을 침공해 들어왔고 겨울 11월에 신라로 음섭에 들어왔다. 왕경으로 음섭에 들어왔다. 그럼 두 달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 사이에 그 경혜왕은 나라를 지킬 군사력이 모두 힘이 없으니까 태조 왕건에게 구원 요청합니다.
구원용해가 2달 후에 견훤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11월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12월이 되죠. 예, 음력이니까. 한겨울에 왕궁에서 10리나 떨어진 곳에 신하들, 군신들, 예, 왕비, 그 왕측들 다 데리고 여기 와서 술놀이 하다가 잡혀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려는 신라를 밟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신라가 천년 역사를 가지고 도덕적인 나라고 융성한 나라, 아주 도덕적인 나라였다면 고려의 건국의 당위성이 없어졌겠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던가요? 이 향락과 사치의 상징, 포석정은 신라 멸망을 이끈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해설을 또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투어는 계속됩니다. 지금부터는 노천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남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봅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산을 올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남산 탐방길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경주 관광의 거점이 천마총, 대농원 일대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관광의 거점이 아마 이 월정교 주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남산에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남산의 문화유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 예, 그런 남산 탐방길이 될 거예요. 볕 좋고 바람까지 좋아서 산행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500m도 채 안 되는 이 남산이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골도 깊고 또 능선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다가 역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작지만 아주 큰 산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흔적을 가는 길 내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겠네요. 1934년에 이 밑에 동네 보또랑에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물 내려가는 또랑 축대 그 다리에서 요만한 돌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요만한 파란 돌이 하나. 남산 신성비입니다. 예, 이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비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신해년 591년 맞습니다. 2월 26일에 남산 신성을 만들 때 예, 법에 따라 만든 지 3년 이내에 무너져 파괴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해놓고 두 번째 단락에는 뭐라고 그러냐. 출신지명, 관직명, 기술자 직명, 사람 이름 다 나옵니다. 예, 공사 실명제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할당 구역 나옵니다. 이 비석이 1934년에 발견되고 지금까지 10개가 발견됐습니다. 와, 이 성은 성은 단순히 군사 시설이 아니라 예, 통일된 왕국의 그런 위대한 신라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었다. 설명이 없었다면 몰랐었겠죠. 네, 남산 신성이 신라 왕도를 호위했던 곳이라는 건 여러 부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요 지금 까만 거 다 타는 비기백 있어. 어디요? 아니 비기백 여기 지금 밖에 있는 까만 거 있죠. 여기다 쌀이에요. 쌀 이런 거?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게 쌀이에요. 비록 불에 다 타버렸긴 한데요. 세월을 넘고 또 시대를 건너서 온 신라의 쌀이 참 여러 감정을 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신라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네, 신라 시대부터. 예. 신기하죠? 네, 투어는 서출지에서 계속됩니다. 남산의 끝자락에 자리한 서출지는 멋진 풍광과 함께 임적이 지은 정자, 또 이효당으로도 유명한 곳이고요. 또 삼국유사 속 신비한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연못입니다. 그 여름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 연꽃이 만발하고 또 이 못 주변에 배롱나무가 예, 백일홍꽃이 완전히 붉게 물드는 그런 아름다운 꽃인데 예, 까마귀의 소재를 찾다 보니까 그 길가에 있던 연못 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는 봉투를 하나 주는데 사금갑, 금은고 갑을 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왕궁으로 돌아가서 내전에 있던 금은고 갑을 화살로 쏘니 그 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 금은고갑을 열어보니 내전 분수성, 그러니까 내전에 분량 수도하던 성녀와 궁주라고 나옵니다. 궁주가 잠통소간야, 그러니까 몰래 간통을 하다가 임금이 급히 돌아오니까 금은고갑 속에 숨었다가 발각이 되었다. 두 사람은 목배에 죽이고.
경주에서 함께하는 삼국유사 투어가 흔하지 않고 뻔하지 않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모퉁이 돌아서면 석탑을 만나고 또 한모퉁이 돌아서면 연못을 만나면서 1200년 전의 신라인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네, 드디어 이번 투어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토종 소나무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죠. 신라시대 왕릉 가운데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인다는 괴릉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가니까 재밌네요. 대문짝에서 북천의 상류시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북천이 뱀나무래가 김주환이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머뭇거리니까 김경신의 추종자들이 이걸 하늘이 김주환의 건국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경신의 옥리배가 왕궁에 들어가 왕자리에 먼저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원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도 빨리 왕궁에 와서 김경신에게 그냥 만세 부르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쿠데타로 성공을 해버린 거죠. 왜요? 등극 과정이 험난하기는 했지만 원성왕은 신라의 중흥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왕릉을 지키고 있는 무인상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 당시 교역 대상이었던 아라비아인의 모습이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남산 따라 또 삼국유사 따라 함께했던 투어는 괴릉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혼자나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면 우리가 아는 길만 가게 되는데 이렇게 투어를 오게 되니까 내가 모르던 길, 그러니까 남산 투어도 오늘 보니까 내가 모르던 길, 여기 또 괴릉도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지나만 갔지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에 와서 소나무의 멋진 모습에 너무 반했어요. 또 우리 삼국유사를 더욱더 많이 알고 또 앞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설렘과 감동이 함께하는 삼국유사 헤리티지 투어 화이팅! 남산에서 함께한 이번 투어는 경주 역사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 신라 천년의 세월과 또 삼국유사의 신비를 함께 품었기에 돌멩이 하나, 또 풀 한 포기에도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경주 남산입니다.